박정희 대통령 살해 사건에 얽힌 비화. 만물상자TV 전쟁의 모든 것 채널은 주로 2차 세계대전에 대한 컨텐츠를 위주로 하고 있으나 이것도 역사의 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고 구독자들의 요청도 있어서 오늘은 이 주제로 이야기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일화 중 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야기, 바로 그의 죽음에 얽힌 이야기였습니다. 박 대통령 시해 사건에 관련해서는 실제로 밝혀진 팩트임에도 우리가 모르거나 간과했던 사실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사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1979년이니까 43년이나 지났는데도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현직 대통령 살해라는 사실 외에도 바로 박 대통령 총격의 주체가 너무나 상상 외의 인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총격을 한 사람은 박정희를 골아프게 했던 야당 인사나 반대자들도 아니었고 박정희 대통령의 목숨을 몇 번이나 노렸던 북한도 아니었습니다. 총격의 주체는 박정희 유신체제 제1수호자라고 자타가 알고 있던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였기 때문에 더 충격이었습니다. 박정희 유신체제 제1수호자가 그 체제의 제1인자를 부정한 사건. 아마 당시를 살았던 연배의 사람들은 지금 우리보다 충격이 더 컸을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마지막에 대해서는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뻔히 아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간과했거나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박정희가 마지막으로 불렀던 노래는 심수봉의 그때 그 사람이 아니었다. 박 대통령이 총격을 당한 것은 1979년 10월 26일 오후 7시 45분입니다. 총성이 울리기 직전 박 대통령은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노래는 흔히 알려진 대로 가수 심수봉의 그때 그 사람이 아니라 사랑해 당신을 이란 70년대 유행가였습니다. 당시 박 대통령 연회에 초대된 여인 2명이 박 대통령 옆에 나란히 앉아 있었는데 가수 심수봉은 기타를 튕기고 다른 여인은 사랑해 당신을 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새마을 노래를 작곡할 정도로 음악에 조예가 있던 박정희는 이 노래 우리 애들이 부르는 걸 봐서 잘 안다고 농담까지 하며 여성이 부르는 이 노래를 같이 부르게 됩니다. 결국 박정희가 죽기 전에 불렀던 노래는 그때 그 사람이 아니라 사랑해 당신을 이라는 노래였습니다. 뭔가 애잔한 느낌마저 주는 이 노래는 가사마저도 박 대통령이 그토록 사랑했던 5년 전에 죽은 유경수 여사를 그리는 듯한 가사인데요. 이 노래가 박정희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두 번째, 박정희는 총에 맞기 전에 이미 죽기로 작정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실 텐데요. 전부 다 기록에 나오는 팩트입니다. 단지 우리가 간과했던 사실이었을 뿐입니다. 김재규는 7시 45분 박정희를 먼저 쏜 게 아니라 경호실장 차지철을 쐈습니다. 태권도 4단, 합기도 4단, 검도 3단 등 무도 합계 10단이 넘는 차지철이 손목 관통상을 입고 화장실로 뛰어간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 차지철에게 쏜 첫 발의 총소리가 꽝 나자마자 동석했던 비서실장 김계훈도 밖으로 도망치고 박 대통령 옆에 있던 2명의 여성들도 비명을 지르며 박 대통령 옆에서 비켜섭니다. 절대 권력자였던 그의 옆에 진짜 위기의 순간이 온 순간 그의 곁에서 모두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김재규의 육성입니다. 가장 대국적으로 좀 정치하십시오. 가가 좀 똑똑히 보십시오. 이러고 그냥 이 차에 손이 가가지고 이 거리 같은 친구하고 이러고 그냥 살던 보고 쏘고 대선하고 쏘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재판 때 진술인데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사건 기록에 나옵니다. 꽝꽝 쏜 것이 아니라 김재규는 차지철을 쏘고 나서 4초에서 5초간 박정희 대통령을 쏘는데 망설였습니다. 이 4, 5초 동안은 사방팔방에서 총소리가 울리며 아수라장이었던 매우 급박했던 상황. 왜냐하면 김재규의 첫 발을 신호로 김재규의 부하들이 경원들을 처치하느라 총소리가 사방팔방에서 나는 아수라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끄러운 아비규환 속에서 김재규와 박정희가 1대1로 딱 마주봤던 시간이 바로 4, 5초였습니다. 첫 발의 총성 후 박정희가 한 말은 딱 한마디. 이게 무슨 짓이야 란 말뿐. 가만히 앉아서 김재규와 1대1로 마주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수 심수봉의 확실한 증언이 있습니다. 탕소리와 함께 피가 치솟는 팔목을 붙들고 차지철이 화장실로 뛰는데 박정희는 못 들어 하는 거야 라고 병력같이 소리를 지른 후 정좌를 한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박정희의 이 행동은 어찌 보면 죽기로 작정을 한 행위나 다름없는 행동입니다. 이것에 대해 허문도 국토통일연구원장이 기고했던 글이 있습니다. 그날 김재규가 차지철을 쏜 제1탄과 박정희를 쏜 제2탄 사이에는 몇 초간의 간극이 있었다. 김재규가 이유를 알 수 없이 머뭇거린 4, 5초. 자신의 면전 앞에 마탄의 사수를 둔 박정희의 정좌는 김재규 앞에서 죽음의 소극적 수용이 아니라 김재규에게 여기를 쏘라는 적극적 채근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김재규가 박정희의 안광에 쫄아들 수도 있는 상대이기에 더욱 그렇다. 이 4, 5초 동안 박정희는 마탄의 사수 김재규를 향해 버럭 소리를 지른 후에는 김재규 앞에서 이미 죽을 각오를 한 채 움직이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총구를 겨누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어떤 사람이든지 본능적으로 자리를 피하거나 욕을 하거나 하는 것이 정상이지. 암살자 코앞에서 마주보고 있는 경우는 박정희 자신이 죽음을 결정했다고 보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 박정희가 쓰러진 연회장 입구까지 기어갔던 경호원. 박 대통령이 시해된 10월 26일 이날에 박 대통령을 따라온 경호원은 총 4명이었습니다. 2명은 주방에서 밥을 먹는 중이었고 나머지 2명이 경호원 대기실에서 TV를 보면서 밥을 먹는 상황이었습니다. 경호원 대기실에 있던 2명이 박정희 대통령을 근접 경호하는 정인영, 안재송 경호원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정인영은 꽤 오랫동안 박 대통령을 수행한 경력을 갖고 있는 경호원이었고 안재송은 아시안게임 사격 동메달리스트였습니다. 이 2명이 박 대통령을 근접 경호하는 가장 중요한 경호 책임자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재규가 차지철을 향해 쏜 첫 발이 꽝 하고 울렸을 때 이 2명의 경호는 뭐지? 하는 표정으로 둘이 마주봤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대통령 연회 시에는 중앙정보부 안가로 경호가 넘어가기 때문에 경호원들은 보통 쉬는 게 관리였다고 합니다. 또한 안전가옥에서 대통령을 암살하려는 총소리가 난다는 것을 상상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4, 5초가 지나자 또 총소리가 울립니다. 이 총소리가 바로 박 대통령을 향한 총성이었습니다. 이때가 돼서야 둘은 총을 뽑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미 김재규에게 지시받은 대로 박선호 의정과장이 총을 빼들고 2명을 겨눕니다. 한 명은 10년 넘게 대통령을 수행한 경험 많은 정인영, 한쪽은 올림픽 사격선수 출신의 특등사수 안재성. 그러나 이미 박선호는 총을 빼들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야, 인영아, 이미 끝났어. 우리 같이 살자. 동기생인 정인영에게 애원하는 박선호. 야, 박선호, 너 미쳤어. 둘이 이러고 있을 때 사격선수 출신 안재성이 먼저 총을 뽑았습니다. 그러자 박선호는 안재성을 쏘죠. 박선호는 나중에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둘이 동시에 총을 뽑았다면 내가 당했을 것이다. 안재성이 쓰러지자 정인영도 뒤늦게 총을 뽑으려고 손을 총에 댔으나 뽑지도 못하고 목에 박선호의 총을 맞습니다. 특등사수라 해도 너무 좁은 방 안에서 먼저 총을 뽑고 있는 상대를 제압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더구나 둘이 따로따로 덤볐기에 둘 다 총을 제대로 겨누지도 못하고 당했던 것입니다. 경호원 대기실과 박 대통령 연회 장소는 불과 15m 떨어진 거리, 한마디로 엎드리면 닿을 거리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현장 검증 때 정인영의 시신은 경호원 대기실이 아니라 박 대통령 연회장 입구에서 발견됩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정인영은 총격을 당한 후 박 대통령이 있는 연회장까지 피를 흘리면서 기어간 후에 절명했던 것이었습니다. 다음번에 2차 세계대전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